We 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ips.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자, 안녕하세요. 나는 개입니다. 플라잉 엔터TV의 날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트리온에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면 과연 주가를 올려줄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장 마감 리뷰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어제 급락분을 소폭 만회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우선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요. 기술적으로는 아직 안정이 된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차 지지라인인 2220포인트 정도까지는 다음 주에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라인은요, 이렇게 1년 10개월 정도 만에 돌파를 한 거라서 지지라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긴 한데요. 주말 동안 코로나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지면 2차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분할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더 이상 주말 동안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지수는 다시 21선 위에서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자, 코스닥은 오늘 60일선을 지지하면서 밑꼬리를 남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주말 동안 코로나가 더 악화되지만 않으면 오늘의 저점을 박스권 하단으로 해서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더 악화가 된다면 여기 다음 지지라인인 730에서 740포인트 정도까지는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아직 바닥을 확인한 건 아니니까 무리한 투자보다는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양시장 수급을 보시면요. 자, 오늘은 외국인이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기관은 장중에 매수를 하다가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아무래도 기관은 개미들한테 주식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시장이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코로나로 인한 조정만 마무리가 잘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만간 사상 최고가 돌파를 시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 마감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셀트리온의 차트를 잠깐 보시고요. 신규 투자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봉상으로는 이 지지라인을 종가상으로 지켜주고 마감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이 삼각 수렴의 꼭지점에서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중요한 변곡점의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셀트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면 사실 위로 가는 게 맞긴 한데요.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속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셀트리온의 신규 투자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정진 회장님이 외국계 투자자를 유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많은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신규 투자자가 주가를 끌어올려 주기를 기대하시고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신규 투자자는 주가를 올려주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처럼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나오는 게 목적인 세력이죠. 물론 셀트의 유통 물량이 적어서 신규 세력이 매수를 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주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을 해서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듯 하네요. 당연히 이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매집이 끝이 나면 주가가 오를 때까지 우리처럼 기다리는 거죠. 물론 신규 투자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매수를 하다 보면 주가는 오를 수도 있겠지만 투자 유치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신규 투자 유치가 사실 주가에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데요. 신규 투자자의 존재 자체만으로 주가의 큰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셀트리온의 주포는 아이러니하게도 공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공매도는요. 주가가 빠져야지 수익을 보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없는 주식을 빌려서 현물을 사서 갚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물 물량의 확보가 공매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개인들 물량을 뺏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물량 확보가 가장 큰 목적인 공매들한테 신규 투자자의 유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공매 입장에서 현물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버리면 빌린 주식을 갚질 못하니까 반대 매매가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신규 투자자가 만약 들어와서 호가창 아래에 물량을 받쳐놓게 되면 공매들은 더 이상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거고요. 만약에 신규 투자자가 호가창 위로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공매는 급하게 쇼커버를 쳐서 주가를 급등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공매 때문에 주가가 못 간다고 못 참으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는데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벌써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해서
날아다니고 있는데 셀트리온만 옆으로 기고 있으니까 더욱더 화가 나실 텐데요. 제가 지금부터 셀트리온의 주포인 공매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월봉인데요. 예전에 2017년도 대세 상승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여기죠. 2017년 5월에 이전 최고점인 18만 7천원을 돌파를 해서요. 여기 2018년 4월 당시 최고점 60만원까지 주가가 3배가 오르는데 11개월이 걸렸고요. 셀트리온을 보시면요. 셀트리온은 그 당시 삼바보다 4개월 늦은 2017년 9월 달이죠. 여기 이 9월 달에 이전 최고점인 11만 3천원을 돌파를 해서요. 2018년 3월 당시 최고점 36만 7천원까지 주가가 3배가 오르는데 단 6개월만 걸렸죠. 삼바보다 4개월 늦게 돌파를 했지만 속도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2배 정도가 빨랐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에는 셀트리온의 공매도도 칠 수가 있었고요. 신규 투자자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신규 투자자까지 유치가 된다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바보다 지금 못 간다고 셀트리온을 너무 뭐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 회장님도 예전에는 공매를 떨쳐내고 싶으셨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럴 마음이 없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가를 이렇게 잘 올려주니까요. 그리고 조급한 건 공매도 쪽인데 우리가 조급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주말에는 셀트리온을 험담하는 내용만 찾아다니면서 괜히 근심거리 만들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 공매들과 싸운다고 지치셨을 텐데 편안하게 쉬시면서 체력을 보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싸워야 되니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잉 엔터TV의 날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